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은 용달이고요. 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주말은 잘 보냈는지요? 주말에 많은 일이 있었죠? 오늘 우리는 9장과 10장, 사자왕 형제의 모험 9장과 10장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지난 주말 여러분들이 나눠주었던 여러분들의 소감을 간단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도 형이 간 길을 따라가면서 드디어 형을 만났다. 그런데 중간중간 위험이 있었다. 음, 분명 좋은 이미지였던 난기열라가 이런 무서운 면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다. 형과 동생이 잘 지내면 좋겠다. 그쵸. 지난 시간 읽은 데까지 형이 요나탄이 먼저 떠나고 들장미 골짜기로요. 그 다음 칼이 형을 쫓아서 떠나는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그 다음 친구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칼이 완전 천재인 것 같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혼났을 텐데 칼이 멋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악마들의 소굴에 들어간 것이 용감하다. 요나탄이 엄청 착하고 용감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칼도 엄청나게 용감하고 똑똑하다. 네, 칼의 활약에 굉장히 재미가 있었나 봅니다. 다음 친구 이야기를 보죠. 후베르토가 스코르판을 협박할 때 진짜 이 사람 반역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요시라니. 그리고 탱일의 두 병사가 동굴 앞에 있을 때 진짜 조마조마했다. 결국 들켰지만 마티아스 할아버지를 만나서 다행이다. 그쵸? 또 다른 친구 이야기를 볼까요? 나는 당연히 후베르토가 스파일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놀랐다. 스파이가 요시라는 걸 알고 2번 놀랐다. 동굴에 있을 때 진짜 나까지 심장이 쫄깃했다. 탱일의 두 병사에게 걸렸을 때 칼이 할아버지랑 같이 산다고 한 것이 정말 순발력이 빨랐다고 생각한다. 그쵸? 그렇게 지난 시간 칼이 위험에서 벗어났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죠. 누가 과연 요시가 반역자라고 생각했을까? 요시한테 실망했다. 그렇게 잘해주던 요시가 가슴팍에 반역자 표시를 새기고 충격적이었다. 얼른 소피아 아주머니가 편지를 받고 요시를 잡아 탱일의 세상을 없애고 모두 행복한 난기열라를 만들면 좋겠다. 네, 여러분들 감상 나눠준 거 고맙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는 책의 절반을 지났고요. 오늘은 9장과 10장 내용을 좀 간단히 함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제목이 이렇습니다. 헐헐 날아라 비앙카. 칼이 요나탄을 만났죠. 요나탄은 마티아스 할아버지 집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147쪽 9장 시작 부분 한번 읽어보죠. 나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던 기억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요나탄 형이 오랫동안 모은 용돈으로 썰매를 사서 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일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난기열라에 와서 형을 만나 기사의 농장에서 함께 지낸 밤입니다. 그렇지만 마티아스 할아버지네 부엌에서 요나탄 형을 만난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습니다. 몹시 반갑고 행복한 나머지 더 기쁜 일 없었습니다. 몹시 반갑고 행복한 나머지 내 영혼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큰 소리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탄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나름 이제 자신들이 얻었던 정보를 비둘기를 날려서 전하기로 하죠. 바로 그 비둘기 이름이 비앙카입니다. 근데 비둘기를 날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탱일의 부하들의 감시를 벗어나서 날려했기 때문이에요. 어땠던가요, 여러분? 이 탱일의 부하들의 무시무시한 감시를 벗어나서 움직이는 거야말로 쉽지 않았겠죠. 10장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탱일 과거의 강을 건너다. 그리고 드디어 악당 탱일의 모습을 보죠. 175쪽 10장 시작하는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요즘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데 얘가 언제 이야기를 하고 쓸데없이 말을 거네요. 카르마니아카의 탱일이야말로 내가 처음 만난 진짜 악당이었습니다. 탱일이 황금배를 타고 과거에 강을 건너왔습니다. 나는 마티아스 할아버지와 함께 부둣가에 서 있었습니다. 요나탄 형이 나보고 거기에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탱일이 어떤 악당인지 봐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자를 보고 나면 이 골짜기 사정을 훨씬 더 잘 알게 될 거야. 사람들이 왜 굶주리며 고생하다 죽어가는지를, 왜 자유를 그토록 애타게 바라는지도 금세 알게 돼. 자, 그래서 탱일의 모습을 봅니다. 탱일의 모습은 178쪽에 묘사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178쪽입니다. 탱일이 말에 올라타더니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탱일이 갑자기 내 앞쪽으로 바짝 다가왔기 때문에 잔인해 보이는 얼굴과 눈빛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요나탄 형의 말대로 독사처럼 흉악스러웠습니다. 피에 굶주린 듯 끊임없이 잔인한 짓을 저지르는 악당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탱일은 피처럼 붉은색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투구에 꽂은 깃털 장식도 마치 피에 담갔다 건져낸 듯 새빨갰습니다. 탱일은 앞만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자신 말고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랑곳 없다는 듯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탱일은 정말 무시무시한 악당이었습니다. 그리고 탱일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모이게 하죠. 요나탄은 그 사이에서도 거지로 모습을 바꿔서 탱일을 구경합니다. 이 난폭한 탱일은 손가락으로 짚어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데리고 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과연 이 악당 탱일을 어떻게 몰아내야 될까요? 요나탄과 칼은 함께 이 악당과 맞서 싸우기로 하지만 일단 요나탄이 굴을 파서 이 들장미 골짜기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191쪽 맨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죠. 그날 밤도 우리는 계속해서 땅굴을 팠습니다. 사흘 밤만 더 파면 될 거야. 꼭 사흘만 더. 요나탄 형이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을 하게 되지? 나는 몹시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버려온 일을 마침내 하게 되는 거야. 물론 실패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해내고야 말겠어. 오르바르를 구해야지. 형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나를 떼에 놓고 가면 안 돼. 이번에는 나만 남겨둔 채 떠나지 마. 형이 어딜 가든 꼭 따라갈 테야. 형은 잠자코 나를 바라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네가 정말 나와 함께 가고 싶다면 물론 나도 그러고 싶어. 자, 이렇게 9장과 10장 내용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과연 두 형제는 어떻게 탱일에 맞서 싸울까요? 자, 다시 한번 한 주를 시작을 합니다. 화, 수, 목, 금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장씩 읽어가고요. 우리가 금요일 날 책을 다 읽게 될 거고요. 토요일 날은 온라인을 통해 북토크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과 줌으로 만나서요. 여러분의 얼굴과 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책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도 또박또박 책을 잘 읽어봅시다. 그럼 저는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